최근에 이제 광고를 보고는 당뇨 환자용이다 라고 해서 그거를 섭취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환자랑 같이 찾아봤더니 네. 그게 실제로 당뇨병 환자용 식단용 식품이 아니라 광고용으로 그 당뇨병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내부민내과의 전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평성모병원 영양팀 김지연입니다. 교수님,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맞춤형 식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좀 주의를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실제로 당뇨병 환자 진료 시에 환자와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환자들이 당뇨병 환자용 식단 혹은 도시락을 구입하거나 배달시켜서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단형 식품은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전부터도 한 끼 혹은 하루에 섭취할 가정식 식사를 구입하거나 배달해서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조리된 식품들을 조합해서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인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 목적으로 적절한 영양 섭취를 고려해서 제조된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과 다양한 당뇨병 학회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경우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을 근거로 했고요. 포화지방은 총 열량의 10% 미만, 당류는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합니다.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도록 제조해야 하고요. 단백질은 18g 이상, 나트륨은 1350mg 이하의 영양 기준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의 얼마 혹은 당류의 얼마 미만이라는 기준이 일반인들에게는 기억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진료 지침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루 2000칼로리를 드시는 분이라면 포화지방산은 200칼로리, 10%니까 한 22g 미만으로 섭취하고, 당류는 200kcal 미만이라 50g 미만으로 섭취하라는 뜻입니다. 그람 수가 지금 서로 다른데요. 네. 그건 지방과 당류가 그람당 칼로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삼겹살 1교환 단위에 6g, 차돌박이와 갈비, 체다치즈는 4.5g의 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 1인분이 한 200g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1인분을 드시면 40g의 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류는 하루에 50g이라 굉장히 좀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콜라 한 잔에 18g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고요. 많이들 드시는 믹스커피는 한 봉지에서 5에서 6g,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벅스 돌체라떼는 작은 사이즈죠. 톨 사이즈로 드시면 39g의 당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식단형 식품을 선택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양 성분 표시 보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필요한 열량 내에서 한 끼로 계획된 열량에 맞는지,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과한 단백질 섭취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콩팥 기능이 나쁘지 않은지를 알고 단백질 섭취가 과하지 않은지 주치 혹은 영양사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영양사다 보니까 식품 안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씻고 썰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조리가 다 완료가 된 상태라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 기한에 맞추어서 온도도 맞추어서 잘 보관을 하고 지시된 방법에 따라서 재가열을 과정을 거쳐서 식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여서 이렇게 먹었는데 뜻하지 않게 식중독균이 증식을 해서 내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을 함께 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은 일품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일품식 말고도 도시락 형태로 나와져 맞습니다. 있는 제품도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일품식 볶음밥이에요. 이게
볶음밥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마도 볶음밥을 할 때에는 공육은, 어육육은, 채소군, 지방군을 골고루 다 한꺼번에 먹기가 쉬워서 볶음밥 형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품은 여기에 이렇게 정확히 적혀져 있고요. 여기 영양 정보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단백질이 18g 이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2g 이상으로 단백질이 표시되어져 있고요. 나트륨이 1350mg 이하였는데 800mg으로 그 이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선택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성분이 얼만큼 있어야 되는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환자용 식단형 식품이라고 적혀 있으면 성분 구성을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품들로 하루 3끼를 모두 먹을 수 있을까요? 식품군을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유군, 어육육은, 지방군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한두 끼니를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으로 드시고 한두 끼니 정도는 신선한 채소가 넉넉한 식단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나 샌드위치 같은 메뉴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일이나 우유도 1, 2 교환 정도는 추가로 드신다면 하루 전체로 보아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단형 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품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면서 식단형 식품도 당뇨병 환자의 건강한 식생활의 한 부분으로 잘 이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 3끼를 모두 집에서 병원에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해서 먹는다면 정말 더없이 좋겠지만 재료를 다 구입하고 전처리를 하고 조리를 해서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몇 g이지? 이거 1교환단위 얼마였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따져서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단형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신다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쉽고 편하게 균형식을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예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광고를 보고는 당뇨 환자용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섭취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환자랑 같이 찾아봤더니 네. 그게 실제로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이 아니라 광고용으로 그 당뇨병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열량이나 영양 성분이 그 규제에 맞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은 당뇨병 환자용 식단형 식품이라는 문구를 잘 확인하고 네.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